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연이은 노동계의 파업 돌입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연일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첨예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파업 보도 짚어주신다고요? 예, 지난달 23일에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고요. 24일에는 화물연대,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했다가 바로 다음 날인 1일 타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돌입합니다. 이런 연이은 파업 소식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화물연대 파업을 예로 들어보면 정부와 화물연대가 제대로 된 협상의 자리조차 없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시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생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들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는지, 요구사항은 뭔지 아마 잘 알고 계신 분은 드물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파업의 사유가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파업 보도를 바라보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지난 11월 22일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은 노동계약 저지와 노조법 2, 3조 개정, 그리고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요구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죽지는 않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누구나 노동조합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조 3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들의 주요 요구 중 하나가 바로 노조법 2조 3조를 바꾸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언론은 이 노조법 2조 3조 개혁 및 개혁입법 쟁취라는 이 민주노총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잘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것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이 왜 총파업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제목 위주로 전달을 해버리면 시민들은 그냥 계속 총파업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그 이유가 타당하면 총파업을 하지 말고 이걸 들어주라고 요구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일체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나서 있고 업무 개시 명령을 강행하는 등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일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에는 그 배경에는 우리 언론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계의 요구가 좀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공론회장이 돼야 되는데 언론이 애초에 이런 요구사항과 쟁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노동계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만을 강조하죠. 정부의 강경 대응 대 노조의 강경 대응 이것을 중개하는 방식으로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은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인데요. 그런데 이를 짚은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몇몇 언론에서 좋은 보도를 내놓긴 하지만 보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반면에 보수 언론들은 그동안 계속 노조법 개정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하고요. 이 노조법 개정에 의한 그 수혜는 모두 일부 강성 노조에게만 돌아갈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9월 15일 미디어스에 실린 합법 파업 불가능한 현실 은폐하는 노란봉투법 보도라는 칼럼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노사 간 손배소를 제한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언론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실상 정당한 쟁의가 불가능한 현실임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보도 사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우선 이번 노동계 파업에 가장 많은 눈이 쏠린 곳 바로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네. 쟁점이 안전운임제예요. 네.
일단 안전운임제는 유가가 인상됐을 때 유가에 연동해서 운송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인해서 달릴수록 적자가 되는 화물 노동에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이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유효기간 조항으로 인해서 올해 말에 자동 소멸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적용 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는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하고요. 전체 42만 화물 노동자 중에서 약 2만 6천여 명에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했고요. 그때 총파업 당시에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안전운임 품목을 확대하겠다. 이 확대를 논의하겠다라는 것에 합의를 하면서 8일 만에 파업을 접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합의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 확대 논의도 담겨 있었지만 정부는 그 합의를 하고 바로 이후부터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지금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에 파업 당시에 내세웠던 약속들을 일단 내팽개쳤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는 그렇다고 협상장에도 나오지 않는 화물연대에 어떻게 우리가 계속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겠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네. 관련한 보도는 어땠습니까? 일단 파업 돌입과 동시에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파업 첫날인 24일에는 큰 차질이 없다면서도 기업 관점에서 걱정된다라는 보도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피해를 걱정하는 보도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보도 대부분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멘트 출하 중단이 우려된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중단이 우려된다. 철강업계는 출하량 감소가 우려된다. 이런저런 우려들을 늘어놓는 형태의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피해 예고를 하는 시기죠. 파업 이틀째인 25일에는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아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영향이 미치고 있다.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업의 피해를 미리 우려하는 보도가 실시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파업 3일째인 26일에는 총파업 사흘째, 셧다운 위기 속 화물연대 이런 식의 제목이 나왔는데요. 이 보도는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셧다운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게 속출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전망이거든요. 전망을 일단 먼저 보도하는군요. 네네. 예, 계속 이런 식의 보도고 27일에는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피해 금액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가 되자 피해 보도는 아예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의 근거로 작용을 하는데요. 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에서 95% 감소해서 전국 곳곳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시멘트업을 업무 개시 명령 대상으로 정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일단 피해를 주로 보도한 언론들, 특히 피해 네. 예고를 한 언론, 그리고 이런 보도가 결국에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보도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언론이 당연히 그것도 감시해야 되잖아요.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업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중지하려고 하는 노력의 보도들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요.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에 대한 폭력성, 불법성, 무례함 이렇게 다양한 민주노총 관련된 부정적 이슈를 많이 보도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11월 26일 오전 7시 13분쯤 부산에서 그 운행 중인 트레일러 2대에 쇠구슬이 잇따라 날아들어서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네. 피의자와 혐의가 특정된 것이 아니고요. 노조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협조도 했고요. 이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주노총, 그러니까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비조합원을 향해서 투척한 쇠구슬 사건에서 경찰의 입장을 인용하면서도 노조의 해명이나 반박은 제대로 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검토 등 압박을 이어가자 파업 비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네.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의 불법 폭력 무례한 존재로 이미지화하는 보도들은 더 여러 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들 보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나하나 하는 것은 생략하겠지만요. 하필 과거에 있었던 민주노총 관련된 어떤 그 부정적 이슈까지도 다 끌고 와서 보도를 하고 트집을 잡는 식의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이냐 자영업자냐, 그렇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이 정당한가 아닌가, 이런 등등의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 역시 기자가 객관적으로 팩트체크해서 전달하기보다는 노조나 시민단체의 주장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네. 그런 형태로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보도도 별로 없어요. 한겨레의 11월 30일자 보도가 참 좋았는데요. 화물기사 노동자 아니라며 운송 거부는 불법 파업, 법적 궤변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발언은 일단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화물자동차법을 어겨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거나 다른 운수 종사자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 행위는 법이 금지한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억지나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네요. 한겨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의 노조 형태인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 거부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는 대신에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들어간 것인데 네. 이것을 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2011년 대법원은 2010년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일부 조합원이 운송을 거부해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은 화물처주, 그러니까 화물연대 조합원과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화주나 화물 운송 위탁업체를 업무방해 피해자로 보아서 형사 책임까지 묻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당초에 노동계가 파업의 주요 사유로 내세웠던 노조법 2조,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개정 문제는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진 바가 없고, 또 파업으로 인한 피해 예상을 중계하는 식으로 보도를 주로 했고,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팩트체크 등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나는 보도를 했는데 왜 보도 안 했다고 하지라고 하는 언론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비단 노란봉투법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한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도 오늘 안전운임제 얘기도 했고, 네. 이래저래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노동 관련 용어들을 썼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그래야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고, 그렇죠. 노동자를 좀 낙인 찍는 이런 천편일률식의 보도가 바로잡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